자, 이어서 우리 개장 공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개장 전문가 함께 할 텐데요. 이주호 SP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정태근 미래경제연구소 이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바로 우리 개장 특징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태근 이사는 동국제강 보도록 할까요? 동국제강 네. 가볼까요? 네.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최근에 철강주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화학 정유주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굴뚝 산업이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철강 화학 이쪽에서 수남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현대제철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연출됐었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동국제강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이제 중국 쪽에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공급광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아침에 쪽에 이제 뉴스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또 철강 제품이 또 대미 쪽에 수출이 또 증가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 반등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결국 수요가 모든 걸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중이 뭐 작은 건 아니지만 7%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외에 89%였던 이 지역의 수출이 늘어나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또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AI 쪽에 좀 주목을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은 아마 단기 변동성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네. 그렇고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중국이 감산 돌입한다. 그래서 진짜 2년간 슬픈 시절, 어두웠던 시절은 간다. 그래서 또 철강화, 네. 이 화철을 또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이슈는 네네. 어떻습니까? 동국제가 해주셨으니까. 뭐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메리트라고 봅니다. 주가 가격 네네. 메리트. 네. 왜냐하면은 결국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 요소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봐야 될 건 이게 비싸냐 싸냐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조선 방산을 사는 거하고 그쪽 말고 이제 조금 낮은 쪽으로 철강화 보긴 네, 쪽을 낮은 본다면 철광이라는 지금 뭐 AI 그 네이버의 플랫폼을 보게 된다라면은 신정부 정책. 네. 사실 뭐 그쪽이 안 좋은 건 아니라 좀 더 싼 거를 산다라고 그리고 이쪽이 모멘텀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철강화학 쪽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 플러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뭐 조선 방산 쪽보다는 지금 철강화학 쪽이라든지 플랫폼이 부각받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국제강 일단은 이 시각 특징주로 봤고요.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 코나이를 좀 봐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코나이뿐만이 아니라 이쪽 라인들 말이에요. 헥토 파이낸셜, 다날, 또 편의점주, NHN, KCP 역시 우리만의 모멘텀 쪽으로 오늘 좀 수급이 갈 것 같죠? 네, 함께 볼까요? 네,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돼서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 수급 쏠림이 있을 수 네.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변동성은 좀 주의하자. 왜냐면 이런 지역화폐라던가 이런 민생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소비 쿠폰 이런 형태로 지금 이쪽이 네네. 수혜를 받을 것이다인데 예. 이게 약간 일시적으로 좀 약간 반짝했다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나이 관련 조금만 더 보도록 할까요? 뭐? 네. 네, 뭐 일단은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입니다. 가장 큰 그렇죠. 거는 지금 추경을 통해서 민생 지원금을 공급하는데 이게 바로 지역 화폐라던가 소비 쿠폰 형태로 발급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의한 그 수혜죠. 네, 네. 그거에 대한 수혜이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상 뭐 다른 얘기보다는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이거를 주기적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회성은 네,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정확한 코멘트는. 그래서 네. 좀 요즘에 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렇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얘기를.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호나이를 필두로 해서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거 단타 테마가 아니라 길게 가져가도 돼요? 이쪽 라인들. 근데 이게 사실 계속 주기적으로 한다면 뭐 쿠폰, 지역 화폐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일단은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네. 이게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있으니까. 그런 네. 것도 있고 사실 채권을 발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채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발행하면은 네.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우리가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는 맞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그거는 좀 약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관련해서 앞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자 교촌 FMB 또 해태제과 빙글의 다입적 라인들도 이제 민생지원금 관련한 영향을 좀 받는 거고요. 아 정태근 이사님, 네.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라인들이 이게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 와중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네. 좀 꿋꿋하게 살아 있기는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좀 봐주시면서 그러게요. 막 좀 빨간불 켰다가 지금 확 또 다시 파란불로 가고 LG 에너지 솔루션 갈까요? 네네. 네.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2.9% 정도 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승 지수 시작 지수를 보게 되면 5.4%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이제 상승폭이 깎이고 있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아침 쪽에 실적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제외를 하더라도 일단 흑자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아침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52%. 일단은 기저 효과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보조금을 제외도 흑자라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예상을 조금이 됐던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처 다변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2차 전지가 캐즘이 온 게 전기차에 지금 제한이 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수선 쪽으로 들어가는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로봇 쪽에 장착이 되는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 매출처 다변을 꾸준히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LF 배터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그 상품들을 현재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이제 가장 리스크는 뭐냐면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선장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소외가 됐다는 게 또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러나 LG엔솔루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체리차 이쪽으로도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매출처를 꾸준히 다변해왔다는 점들이 아마 이번 실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업황이 더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LG엔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바닥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렇게 뜻밖의 네. 좋은 실적이 나왔다면은 2차 전지 바닥 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다가 보는데 갑자기 파란불 바뀌어가지고요. 짧게 좀 코멘트도 해주시죠. 사실 배터리를. 예. 지금 업황만 괜찮았다라면은 10% 이상 상승이 나와야 정상인 실적입니다. 예, 이게. 확 꺾여버리네요. 네, 그죠.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좀 아쉽게도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주도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말을 통과하면서 또 관세 현지가 이슈가 남아있죠, 지금.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로 해서 조금 이제 주가가 짓누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희망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그래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자, 여러분 장 시작했다가 많이 빠질 듯 하다가요. 지금 또 대역전입니다. 물론 이제 4분, 5분밖에 안 지났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2,000계약을 지금 사면서 대형주 쪽으로 막 수급이 가고요. 조선도 살아나고 있고 이조 본부장 지금 특히 많이 수급이 올리는 것이 대형주 중에서도 우리의 신정부의 정책이 엮이는 네이버 그렇죠. 2%대 카카오 또 카카오페이, LG CNS 그러니까 지금 아직 편지는 모르겠고 일단 일로 가자는 겁니까? 네이버로 가볼까요? 네이버로 네, 가면서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 해주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시장이 네.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 코나이부터 시작해서 지역화폐 소비 쿠폰이 움직이니까 이 정책 수혜로 올라왔던 네이버랑 카카오랑 또 가죠. 예.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책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때 네. 거기서 지금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쪽으로 수급이 확 몰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네이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LG CNS라던가 이런 카카오도 올라가요. 네, 네. 카카오도 올라가는 거 보면 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AI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준다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가 우리나라에 서한이 오는 게 아니라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좀 약간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으로 얘기했던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은 그렇게 좀 유출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주말 동안 나온 뉴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지금 서한을 보낼 건데 12개국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내일 지금 알죠. 내일 받아봐요. 오늘 1시 쟁점이거든요. 발송이니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은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될 거고 약간 좀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약간 정책적으로 밀었던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는 결국에는 네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AI 서비스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2분기 실적도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네카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급등 나왔다가 좀 쉬고 나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 수급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호 본부장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포함될지 안 될지, 포함이 됐다면 관세율이 얼마나 매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그걸 비관으로 봤다면 오늘 뭐 현물은 아니더라도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면서 신정부 정책주에도 힘을 실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AI와 AI 솔루션의 투자 전략 아니겠습니까? AI 오늘이에게 한번 AI 솔루션 쪽 투자 전략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아 함께하고 있지? 네, 함께하고 있어요. AI 솔루션 쪽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AI 관련 기업의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편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 재무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질문은 이거거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서한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그래서 우리의 AI 정책을 믿고 우리만의 라운드로 지금 카카오, 네이버 혹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가고 있는 거거든. 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오늘이 너가 봤을 때는 어떤 종목들, 특히 이제 AI 국가대표 5개 기업에 대한 후보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 이런 대형주 말고 중형 사이즈 중에서 좀 주목해보고 있는 AI 솔루션 기업이 있을까? AI 관련해서 중형 사이즈 기업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크고 또 기술 혁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최근에 정부의 AI 정책에 힘입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 좀 더 해볼게. 그럼 시가총액 5천억 이하로 놓고 보고 연령대는 한 40대 이상, 50대라의 투자자라면은 어떤 기업을 좀 보면 될까?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중견 기업 중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꽤 매력적인데요. 예를 들어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나 보안 혹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알겠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볼래? 예를 들어 AI 기반 영상 인식 기술로 주목받는 알체라 같은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약 중인 루닛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가총액이 중견 규모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어.
AI한테 지금 AI 기업 쪽의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루닛을 또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은 AI 솔루션 쪽 라인들이 굉장히 빨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요, 지금 수급이 너무 빨리 돌고 있습니다. 또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시장은 또 다시 0.4%까지 빠지고 있고. 지금 불안한 것 같죠? 네, 지금 내일 편지를 앞두고 네. 강원에너지 보면서 뭐 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편지 내용도 함께 볼까요? 네. 일단은 강원에너지 먼저 보게 되면 최근에 시세가 지금 3일 연속 정말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18%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강원에너지가 급등하는 이유는 이제 SMR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 3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SMR 그 핵심 설비 중에서 증기 발생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유일하게 이제 공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증기 발생기를 포함한 SMR 관련 핵심 설비를 공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3일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뉴스에 의한 단기 시세라고 봐야 되지 않을. 제가 좋게 좀 많이 표장을 하려고 지금 표현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원에너지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2차전지가 정말 시세가 괜찮을 때 그때 당시 2023년도에 43,900원까지 2차전지 관련되어서 시세가 발생되면서 급등이 있었거든요. 얼마요? 43,900원이요. 네. 네. 지금 주가가 11,5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급등을 뒤로 하고 쭉 주가 밀렸다가 최근에 SMR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강원에너지 어떤 주가 급등 현상은 신드롬 같은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풍에너지라는 기업이 그 코로나 이슈가 다시 발생되면서 단계 변동성이 나왔다가 또 식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SMR 같은 게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에너지의 지금 시세는 글쎄요. SMR 사업에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라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혜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그 강원 에너지 정도 어떤 시총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사업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요게 어떤 시세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왜냐하면 대장주인 지금 두산에너비티가 6만 원이 깨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를 해줬고요. 앞서 착전 때 잠깐 봤었는데 이주호 본부장, SK텔레콤 말이에요.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보면 창구에서는 많이 고객들한테 권하는 것도 같거든요. 이 정도 라인이면 뭐 배당으로도 5% 먹을 수 있으니까요. 뭐 하는데 오늘도 SK텔레콤은 2%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주호 본부장은 어때요? SK텔레콤을 지금이 이제 위약금 면제 불확실성 해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요? 네,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이제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나는 단기간의 낙폭에 의한 반등을 기대해 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뭐 조금씩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이 여기서 더 이상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에서 얼마나 회원을 덜 뺏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네.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5만 원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신다면 지금 어쨌든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을 노리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좀 진정되고 나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5만 원대는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굳이 막 겁먹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규죠, 신규. 네, 신규 입장에서는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두르지 말자. 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왜냐면 5만 원이라는 저 라인 때만 지지해 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진 않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워낙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굳이 막 이걸 가지고 뭐 하루에 막 급등이 나오고 이런 걸 노리시는 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기회를 삼으셔도 좋겠고 아니면 라인별로 53,000원, 52,000원, 51,000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이탈되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1위의 자리가 뺏기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의 배당 매력이냐 아니면 이제 KT 외국인 투자자 지분 이제 40%를 꽉 채워 있고 KT 같은 경우에 또 2분기 실적이 엄청나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LG U+가 아마 해킹 사태 이후에는 주가 상승률로는 거의 4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3사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텐데 오늘아, 너가 만약 한 60대 정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번 통신 3사 중에 특히 SK텔레콤의 배당 매력을 택할래? 아니면 뭐 KT라는 또 다른 대안을 택해볼래? 너의 의견이 궁금한데? 오늘아? 잠깐 멈춰 있네요. 자,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좀 그 문제가 아니요 첫 방송은 아닌데 좀 불안정이 좀 있네요. 이어서 우리 개장 공략을 함께 개장 키워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정태근이 이주호 본부장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일 좀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그 서한에 우리나라가 있냐, 만약에 있다면은 과연 몇 %냐. 근데 만약에 서한에 없다면은 지금 협상이 어떻게 잘 될 것이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뭐 25%인지 20%인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이 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관세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얼마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난주부터 이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정이 많이 나왔고 특히나 1분기 때 강세를 보였던 섹터 있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이 차익 매물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계한 이미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거를 경계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면 관세에서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의 급반등은 뭡니까? 일단은 뭡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미군 MRO 함정 사업과 가지고 협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미국과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좀 지원을 그렇죠. 할 테니 이제 알고 있는데. 하겠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크고요. 또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또 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게 다시 논리가 나왔다. 네,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도 이제 관세 이슈에 의해서 국내 이슈. 일단은 오히려 좀 관세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네네네. 뭔가요?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1%까지 약세를 보인다라는 건 네. 대외 이슈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인덱스 성격이 좀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이슈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 대외 이슈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면은 또 시장은 대안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국내 쪽 이슈 어떤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될까 하는 부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늘 AI 쪽이 이제 강세를 또 AI 쪽이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게 또 AI 분야에 대해서 추경 1,793억 정도 본회의 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대외 쪽 이슈 같다 보니까 결국 국내 쪽 이슈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지난주 상법 개정 이어서 이제 다음 볼 부분들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정부 정책과 연관돼서 모멘텀이 될 만한 쪽으로 수급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대외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섹터들을 좀 찾아 나서는 게 아마 투자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KTNG가 지금 한 3% 넘게 오르는 것도 여기가 있자. 네, 이래저래 다 힘드니까 여기에 피난가 있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외국인들이 확실한 거는 선물 계약을 너무 많이 삽니다. 3천 계약까지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으면서 조선 쪽을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보합으로 좀 막아내고 있다는 것. 정말이지. 내일 받게 될 서한 내용이 좀 궁금하는데 받을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런 또 국내 이슈로 가는 점까지도 살펴봤고